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멘탈이 무기다라는 책을 조금 한번 읽어보려고요. 예, 이 책을 요즘 보고 있는데 어, 뭐 당연히 좋으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한번 읽어드리고자 하겠죠. 예. 이 책은 1부부터 4부까지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가 동기부여, 2부가 학습, 3부가 창의성, 4부가 몰입이라는 이제 그렇게 주제로 이렇게 나눠서 책이 이루어져 있는데, 몰입에 관한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이 몰입의 암호를 깬 날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그 쪽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가 몰입의 암호를 처음 깬 날. 내가 아직 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다. 처음으로 몰입의 암호를 깼던 이야기다. 그때 나의 암호 해독 반지는 라임병이었다. 30살 때 나는 라임병에 걸려서 3년 가까이 병상에서 보냈다. 라임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이 병은 정신분열병을 동반하는 최악의 독감이다. 신체적으로는 방 하나를 온전하게 가로질러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해졌으며 정신적으로는 더 허약한 상태였다.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브레인 포그인데,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뿌옇고 멍해서 생각과 표현이 늘 흐리멍텅했다. 그야말로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우선 집중력이 사라졌다. 아무리 집중하려 해도 마치 솜사탕을 거쳐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불면증이 시작되었고 편집증과 우울증이 찾아왔다. 그 다음에는 시력이 나빠졌다. 장기 기억이 사라졌고 단기 기억도 사라졌다. 그 밖에 여러 증상들도 이어졌다. 그렇게 3년을 보내고 나는 망가져 있었다. 위벽에서 출혈이 시작되자 의사들은 내게 복용하던 약을 끊으라고 했다. 그들이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1시간도 움직일 수 없었다. 과연 회복할 수 있을지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때 나는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간다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짐받게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욕실 서랍장에 신경안정제를 2병이나 모아두고 있었고, 부엌에도 위스키가 2병 있었다. 자살은 의문의 대상이 아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다. 언제 실행할까 하는 결정만 남았다. 이런 암흑 속에서 한 친구가 집에 찾아와 서핑을 하러 가자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파도를 타기는커녕 걸음도 겨우 걷는 나에게 서핑이라니. 그러나 그녀는 완강했다. 쉬지 않고 나를 재촉했고 내 입에서 그러자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몇 시간째 실랑이가 이어졌고 마침내 내가 항복했다. 좋아, 서핑하러 가자.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친구는 나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선셋 비치로 데리고 갔다. 이곳의 파도는 초보자가 서핑을 하기에 딱 좋을 정도로 약했다. 그녀는 나에게 캐딜락 자동차 크기의 보드를 주었는데, 보드가 크면 클수록 파도를 타기가 쉬웠다. 날씨는 따뜻했고 파도는 잔잔했으며 물때는 썰물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라인업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뜻이었는데 좋은 일이었다. 왜냐하면 친구가 나를 거기까지 데려다 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라인업에 도착하고 채 3초도 지나지 않아서 파도가 수평선에 나타났다. 그 순간에 나의 근육 기억이 작동했다. 나는 보드를 돌렸고 2번 노를 저었다. 그리고 고꾸라졌다. 순식간에 파도에 휩쓸려
다른 차원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그 차원은 그런 게 있는지 알지조차 못했던 차원이었다. 그 순간 내가 처음 깨달은 사실은 시간의 흐름이 갑자기 느려졌다는 것이다. 나의 뇌는 정상 속도로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정지 화면이 하나씩 찰칵찰칵 넘어가는 것처럼 세상이 보였다. 나의 시야에 파노라마가 펼쳐졌다. 나의 뒤통수에도 눈이 달린 느낌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에게 머리가 아예 달려있지 않는 듯한 느낌이 어렴풋이 들었다. 서핑 보드를 타고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어떤 몸 하나가 있었다. 그러나 서퍼는 보이지 않았다. 나의 자아감은 사라지고 없었다. 나의 의식은 내 몸 바깥으로 멀리 확장되어 있었다. 나는 바다로 녹아들어 우주와 하나가 되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상한 건 따로 있었다. 이상하게도 내가 위대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었다. 고통은 사라지고 없었다. 머릿속은 선명했고 정신은 예리했으며 자살 충동은 먼 과거의 일이 되었다. 나를 때린 그 파도가 얼마나 기분 좋게 느껴졌던지. 그날 나는 5번 더 그 경험을 했다. 그 뒤 나는 파괴된 게 아니라 분해되었다. 친구가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고 또 침대까지 옮겨 주었다. 나는 2주간 움직일 수 없었고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다 줘야 했다. 탈진한 바람에 식탁이 있는 곳까지 걸어갈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5일째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고 이웃집에 차를 얻어 타고 그 해변으로 가 다시 파도를 맞았다. 그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근본적으로 강력한 변화된 의식 상태를 파도 속에서 느꼈고 물에 흠뻑 젖은 채 녹초가 되었다. 무언가 바뀌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열흘 동안 잠을 잤고 그 뒤에 다시 바다로 가서 똑같이 했다. 그리고 다시 또 바다로 갔고 또 갔다. 그렇게 8달을 보내면서 나는 서핑을 하고 또 파도 속에서 유사 신비 체험을 했다. 그러면서 점점 나아졌다. 점점 건강해졌다. 매우 더 건강해졌다. 하루 중 10%만 제대로 기능하던 몸이 나중에는 80%까지 정상적으로 기능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도무지 말이 안 되었다. 우선 서핑은 만성적인 자가면역 치료를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다. 적어도 세상에 알려져 있기로는 그렇다. 둘째, 나는 과학을 신봉하던 매우 이성적인 유물론자였다. 신비 체험을 한 적도 없었으며 서핑을 하면서도 그런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이런 변화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근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했다. 드문 경우지만 라임병의 바이러스가 뇌로 침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환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내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그 바람에 내가 신비한 경험을 했던 것이라고 꽤 믿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몸과 마음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지만 최후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나는 비밀을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거대한 탐색의 길에 나섰다. 그 파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 경험 중 내 주변의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느낌이 신비 체험으로 분류된다는 것만큼은 잘 알고 있었다. 이 현상에 대해서 과학이 어떤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왜 그 신비한 일이 서핑을 하던 도중에 나타났는지 얘기해 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런 사람은 무척 많았다. 신비 체험은 액션 스포츠의 세계에서는 꽤 흔한 일이었다. 역사 속 기록을 봐도 그런 이야기들이 널려 있다. 서핑뿐만 아니라 하이킹, 스카이다이빙, 스키, 스노보드, 암벽 등반, 빙벽 등반, 등산에서도 그렇다. 이런 주제를 다룬 책 중 하나가
롭 슐레이가 쓴 본 게임즈였는데 나의 탐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슐레이는 산악인들이 말하는 신비 체험은 당시만 하더라도 새롭던 개념이 몰입과 연관이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내가 몰입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한 게 그때였다. 슐레이는 나와 똑같은 말을 했다. 그는 신경생물학에 대해서 얘기했다. 몰입을 너스 하이 상태를 설명해주는 호르몬인 엔돌핀과 연결했으며 또 몸에서 분비되는 투쟁, 도피 호르몬을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수많은 보상 호르몬 물질들과 연결시켰다. 그때부터 어떤 발상이 내 안에 자리를 잡더니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단순한 의문을 넘는 그 이상이었다. 만일 몰입이라 불리는 신경생물학적 상태의 변화의 도움으로 내 몸이 회복된 거라면 정상적인 사람들, 즉 내가 만난 액션, 모험, 스포츠 선수들은 몰입의 도움을 받는다면 슈퍼맨이 되지 않을까? 답은 알 수 없었고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몰랐다. 그때 또 한 차례 기회가 왔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앤드류 뉴버그를 만나게 되었다. 뉴버그는 우주적 일체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연구하던 사람이었다. 우주적 일체감은 내가 서핑을 하면서 파도를 맞으며 경험했던 느낌을 표현하는 용어로 주변의 모든 사물과 하나가 되는 느낌이다. 뉴버그는 이 느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단일 광자 방사형 컴퓨터 단층 촬영을 이용해서 프란체스코 소속 수녀들과 티벳 승려들이 황홀경 명상을 하는 동안에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파도를 타면서 서핑을 하려면 극단적인 집중력이 필요하고 이런 집중력은 황홀경 명상을 할 때 요구되는 주의력, 몰입 뭐 이런 게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몰입 상태에 빠져들었을 때 어떤 호르몬들이 분비되고 생물학적으로 어떤 좀 최대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그런 책입니다.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좀 약간 목적이나 목적, 목표 뭐 이런 게 조금 많이 해이해지고 좀 뭐 의지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정신력들이 많이 약해져 있었는데 멘탈이 무기다라는 책을 보면서 조금씩 복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뭐 이 멘탈이 무기다라는 책 한번 보시면은 절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멘탈 잘 추려 잡으시고 예,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